안녕하십니까, 길보로 상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1편 영양에서는 기본적인 영양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편에서는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방법, 그에 따른 탄단지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3편에서는 제가 린메 수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네요. 그런데 이번 편에서도 설명을 할 때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몸이 좋아진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과 옵션들이 있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원칙이라는 게 되려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처음에 유지하는 칼로리에 대해서 알아봤죠. 작게 보면 유지, 린메 수업, 다이어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페이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유지랑 린메 수업은 같은 메커니즘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다이어트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세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큰 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하려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매번 고구마 닭가슴살 먹기가 힘들어서 안 먹으면 운동을 안 해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더 운동을 효율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꾸준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린메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번에 가령 3000kcal가 유지다 했었을 때 탄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탄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린메 수업은 어떻게 먹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린메 수업은 여기서 대략 300kcal를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500kcal를 더 먹어도 되고 1000kcal를 더 먹어도 되는데, 그럼 체중이 늘긴 하는데, 저희가 내추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수행 능력의 증가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약간의 잉여량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수행이 된다면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간의 잉여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 약간의 잉여? 그러니까 약간의 잉여라는 뜻은 과도한 잉여는 지방을 같이 축적시킨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예 없는 잉여는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조금 부족하겠죠. 잉여 열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잉여를 보는데, 약간의 잉여를 300에서 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300에서 500을 보자면, 그러면 저희는 유지할 때는 3000을 먹었다 치면 린메 수업 할 때는 우리는 3300kcal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3300kcal를 먹고 수행 능력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하든 근지구를 하든 스트렝스를 하든 근비대 훈련을 하든 뭘 하든 수행 능력이 늘어난다면 몸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저번 표는 안 보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3000kcal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략적으로 80kg인 사람을 파운드로 바꿨을 때 대략 180파운드라고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80파운드 곱하기 1.7, 이 1.7이 왜 나왔냐는 전편 보시면 알고요. 지금은 그 다 설명드리면 더 복잡해지니까 왜 1.7이 나오고 왜 1.8이 나오고 1.6이 나오는지 전편을 보시면 됩니다. 1.7을 했었을 때 대략 3000이 나오고, 이 3000이라는 숫자는 3000kcal로 가정을 한다 얘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린메 수업은 3000에서 300을 더한
3,300 킬로칼로리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게 수학 시간은 아닌데 이게 되게 나중에 되면 되게 쉽거든요. 쉽고 이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어느 정도 먹어야 될 그 기준선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전에 내가 오늘 얼만큼 먹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먹었는지를 알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스트레스 안 받게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구마, 닭가슴살, 견과류, 야채를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평생 그것만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번 편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전에 들으시면 잠이 잘 올 것 같네요. 3,300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300kcal입니다) 이게 저희가 180파운드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우선 뭐를 알아봐야 되냐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단백질, 지방을 우선 알아보고 그에 따르는 탄수화물을 유추하면 되는 거예요. 유지를 하든 린메스업을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많이 플럭추에이션 되는 거,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백질, 지방을 알아볼게요. 우선 단백질. 180파운드에서 얼만큼의 비율로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180파운드에서 얼만큼의 비율로 먹어야 되는지에 따른 그람 수를 알아보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0.9배 한 거 이상을 먹지는 않아요. 180 곱하기 0.9는 162인데 160이라고 대략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0.9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180파운드, 그러니까 80kg인 사람이 0.9배 한 160g 이상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비대의 의미는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나는 되게 근육을 늘리고 싶어, 되게 근육을 많이 늘리고 싶어, 빨리 늘리고 싶어서 단백질을 180g, 190g, 200g을 먹어봤자 근비대에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거죠. 차라리 그 나머지 잉여를 탄수화물, 지방으로 채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60g 미리 적어놨습니다. 뒤에 적어야 되는 건데 640kcal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지방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저희가 유지할 때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 했죠 그때? 기억나시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끄셨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었냐면 저번에는 우리 0.4를 하면 얼마일까요? 0.4를 하면 72거든요. 유지할 때는 저희가 72g 정도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지방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지방에 먹는 양은 유동적이긴 한데 15g을 더 먹는 걸로 해볼게요. 그럼 몇이죠? 대략 90g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지방은 9죠. 810kcal.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재미없죠? 저도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10 더하기 640 따라오셨나요? 3,300kcal가 되는 거. 그럼 탄수화물 구할 수 있겠죠? 탄수화물은 1,850kcal가 되는 거죠. 1,850을 4로 나누면 462g인데 460g이라고 대략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80kg인 남자가 더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더하는 거예요. 80kg인 남자가 3,000kcal가 유지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300을 더 먹은 3,300kcal가 린메스업 칼로리고 그에 따른 탄단지 비율은 탄수화물 460g, 단백질 160g, 지방 90g. 이렇게 먹었을 때 린메스업에 대한 총 칼로리와 그거에 대한 탄단지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비율이라기보다는 그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지할 때나 린메스업 할 때는 단백질은 필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거나 근육량을 늘리고 싶을 때는
뭐 많은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고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수행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수행 능력을 좋게 만들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을 많이 먹어서 호르몬 분비도 활성화시키고 늘릴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많이 먹고 몸에서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고 난 후에 수행 능력을 늘려야 되니까 단백질은 일정 비율로 제한을 하고 탄수화물, 지방을 많이 먹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 조금 많이 먹어야 돼요. 이건 다이어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재미없는 뭐 강의 아닌 뭐 강의는 아니죠. 이런 걸 무슨 강의라고 합니까? 그냥 재미없는 정보 공유인데 이런 방법도 있고 저렇게 먹어도 그래도 몸은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구나 하시면 돼요. 물론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견과류로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저 되게 좋은데 그렇게 평생 먹겠습니까? 물론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는 시합 준비할 때도 그렇게 안 먹었지만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경험적인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견과류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반인들이나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운동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좋은 레퍼런스로 삼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